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애니메이션과 CG와 수학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별 이서준입니다. 와. 여러분들 혹시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하면 생각나는 회사 있으신가요? 디즈니요. 네, 바로 디즈니인데요. 디즈니는 많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혹시 픽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픽사는 이제 처음 픽사는 작품성이 좋다고 많은 인정을 받긴 했지만 결국 이게 흥행을 거두지 못해서 많은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상황을 이제 바로 뒤집게 된 게 바로 토이스토리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그런 상황을 바로 뒤집게 됩니다. 우디. 토이스토리 말고도 이제 저 버그라이프나 이제 몬스터 주식회사 그리고 니모를 찾아서 같은 이제 영화들이 또 따라 흥행하면서 이제 픽사가 더 성장하게 되고 픽사가 성장하게 되어서 디즈니라는 회사가 픽사를 이제 7억 4천억 달러를 주고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픽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토이스토리인데 이 토이스토리가 왜 인기가 많았는지에 대해 이제 설명해 주자면 토이스토리는 이제 100% 다 CG로 만들어진 영화 최초의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토이스토리가 이제 성공했었던 이유가 또 이제 그 CG의 인물이나 이제 액션에서의 인물 이질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광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CG에는 여러 수학 공식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어떤 수학 요소가 들어가냐면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약간 유동 현상,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대로 탐구하게 된 시기가 18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공식이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오일러 공식은 약간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을 쓰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정성이나 약간 마찰 손실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만든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냥 정성, 약간 기름이나 꿀 같은 걸 표현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로 해서 다시 개편해서 만든 방정식이 바로 이 나비의 스토크스라는 방정식입니다. 나비의 스토크스, 줄여서 NS 방정식은 이제 프랑스의 공학자 클로드 루이 마리 앙리 나비 이 사람이 오일러 방정식을 발전시켜서 정성의 효과를 고려해서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방정식은 이제 어떤 물질 압력이나 점성력, 중력 등 어떤 유체에 작용하는 힘과 가속도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이라서 뉴턴의 F는 ma라는 뉴턴의 법칙을 고려해가지고 만든 편미분 방정식,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을 하는데요. 여기서 편미분은 만약에 미분을 해야 하는 식의 변수가 x, y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 x, y 중 하나를 그냥 상수로 잡아버리고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걸 말하고 비선형은 이제 그 x랑 y 두 상수가 어떠한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 x가 커질 때 y도 커지거나 x가 작아질 때 y도 작아지거나 이런 관계가 없는 걸 비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식을 보시면 그래서 P는 유체의 밀도를 말하고 이거는 점성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점성이 있냐 그거를 말하는 거고, 이 P는 압력, 그리고 이 G는 중력 가속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을 이용하면 약간 1초 뒤에, 영화에서 1초 뒤에 약간 어떻게 파도가 변할지, 눈이 어떻게 내릴지 그런 걸 예상을 할 수가 있다 하는데, 약간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게 아직 이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는지, 약간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걸 아직 저희가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성능의 컴퓨터가 나와야지만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하고, 이게 해가 없지만 이거를 계산해서 약간 근사값으로도 충분히 파도의 움직임이나 눈의 표현 방법 등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계에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펀치와 상이었습니다. 완전히 펀치. 방학을 맞아 애니메이션 영화 인기를 끌고 있죠. 여기에 쓰이는 생생한 컴퓨터 그래픽에는 수학이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리를 이동은 기자가 공부합니다. 거대한 파도를 넘고 태풍을 헤치며 저주에 걸린 섬을 구하러 떠나는 소녀 모아나. 모아나의 항해를 더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은 실제와 같이 자연스러운 바다 장면입니다. 특히 파도의 경우 물의 양이나 각도, 튀어오르는 물방울 등 변수가 많아 그래픽으로 표현하기 까다롭습니다. 주로 이렇게 위에 떠있는 그 물도품 같은 거 그런 거 표현을 해야지 실수 사실적인 것처럼 여러 기법들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에 실면서 굉장히 어려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CG를 만들면 물의 움직임이 너무 적고 반대로 움직임을 크게 하면 화면상 잡티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없이 더 사실적으로 바다를 표현할 방법은 없을까? 그 해법을 수학과 교수와 전문가들이 찾아냈습니다. CG 제작에 참여한 연구팀은 물체 각 부분의 운동량과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함수식을 만들어 그래픽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잔잔한 물결부터 사방으로 흩어지는 물거품까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APS 기법을 사용해서 물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부분도 있고 그분들의 숙련도가 많이 더해져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물체 표현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학을 바탕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그래픽 기술. 애니메이션 속 세상을 더욱 생생한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YTN-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이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바로 아까 완전해를 구할 수 없다 했죠. 완전해가 뭔지 아세요? 운전하는 정도. 네, 완전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론해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근사각해를 말하거든요. 이 이론해를 이용해서 이제 그 유동을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살살 튼 수돗물 이거는 이제 물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틀면 이제 여기서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규칙적인 유동에 대해서는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 근데 하지만 그 이제 근사값으로는 이런 담배 연기와 같은 이렇게 불규칙적인 운동, 지금 이런 운동 보이시죠? 이런 운동은 이제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시나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규칙적인 이제 유동을 측류라고 해요. 측류요. 네, 측류라고 하고 이러한 불규칙적인 운동을 이제 난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는 이제 이 난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라그랑주 표현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이 라그랑주 표현법을 이용하면요, 이제 이러한 불규칙적인 운동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격자가 이제 공간이에요. 공간이 있는데 이 오일러 방법하고 이제 여기가 라그랑주 이제 방법이거든요. 네. 오일러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그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 이제 오일러 방정식을 발전시킨 게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니까 오일러 방정식의 방법이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일러 방정식의 방법이 뭐냐면은 이 격자가 이제 공간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잖아요. 그럼 공간은 고정돼 있고 물체가 이동을 해도 그 고정된 상태 내에서만 이제 그 물리량을 측정해서 그 유동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한계가 있는데 이제 고정돼 있잖아요. 이제 특정한 공간 내에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안 되나 봐요. 근데 이제 라그랑주 방법은 뭐냐? 이제 공간하고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간이 이제 물체가 이동해요. 네. 이렇게 물체가 이동을 하면은 이런 공간들도 같이 함께 이동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의 속도를 재요. 그러니까 물리량을 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이게 이제 라그랑주 방법과 오일러 방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스키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제 스키에서 이렇게 그 깃발을 이렇게 통과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스키 선수의 속도를 재는 게 이제 그 오브힐러 방법. 그러니까 이 통과한 지점만 이제 재는 게 오브힐러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뭐냐 스키 선수의 이제 계속 스키 선수를 이제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계속 속도를 재는 게 이제 라고랑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례가 이제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Meet the residents of Ellen. 이걸 디즈니에서 Meet the 만든 residents 최근의 of Element CD죠. City. 최근 CG의 연기 이제 이게 뭐죠? 나더라. 알류죠? We'll see. Nothing weird going on here. Just a little pruning. Water is always getting into something. And fire, As ordered. we run a little hot. This shop is dream of our family. Someday it'll all be yours. But we all live by one simple rule. Elements cannot mix. That tape squished me all out of shape. Dang. That's better. Oh, So you've never left Firetown? sorry, buddy. Elements don't mix. Hey. Plus, my dad would boil you alive. Why does anyone get to tell you what you can do in your life? Come on! Why do they even have these? Who knows? What's this? Amber, I see a change in you. Look there, guy. You live here? It's my mom's place. We got 2 kids that are swimming around here somewhere. Marco! Bravo! I've been trying to fill my father's shoes. I never once asked what I wanted to do. Try this! Dad, those are too hot. I love hot food. You see? He likes it. 이상입니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방정식을 직접 대입해가지고 영화 굿 바이노와 파틀리 클라우디를 제작한 피터son 감독은 저 방정식이니까 다음을 예측하는 거다. 다음 위치 다음을 예측해가지고 어디서 나타날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죠. 나비의 스토커스 만들고. 네.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직접 대입해가지고 뭔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긴 하고. 오. 시간이 있다면 그런 걸 해서 그런 걸 막 만들었다고 설득했어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까지는 힘들까? 여기 컴퓨터 전공자 예전 같이. 전공 예정자도 있으니까 여기에 자문을 보여드리려 같이. 그냥 해본 소리예요. 할 수 있다면 뭐 재밌을 것 같다는 약간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더 있나요? 다 여기 있어요.